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입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요. 오늘 하락하기는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전기차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전기차 테마는요. 실제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테마라고 하는 건 2차 전지죠. 그쵸? 그리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주나 이런 쪽을 보면 2차 전지 양극재 쪽입니다. 즉 2차 전지 소재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근데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자,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오늘 종가 기준에서 32조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오늘 종가 기준에서 44조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오늘 종가 기준에서 53조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종가 기준에서 43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주식은요, 미래를 반영합니다. 앞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시세가 움직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먼저 땡겨와서 지금 가격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선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아무리 선반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금 뭐 에코프로의 주가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의 주가도 그렇고 합치면 7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두 회사의 실적을 보잖아요. 에코프로 기준에서는 2022년도에 확정된 실적이 6,100억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2022년 확정된 실적이 3,800억입니다. 둘이 합쳐서 1조 정도 되죠. 자, 근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지주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코프로 BM의 실적의 일부분이 에코프로 실적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총 실적은 1조 내외입니다. 자, 근데 그 시가총액은 지금 70조 정도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현대차입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의 2022년 확정된 실적은 9조 8천억입니다. 대략 10조 정도 나오죠. 그쵸? 그리고 23년도에는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뜨면서 14조대예요. 자, 근데 시가총액은 자, 잘 보세요. 42조입니다. 에코프로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이건 중복돼 있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아의 실적을 더하잖아요. 그쵸? 기아의 실적은 대략 현대차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잡으면 되는데 시가총액을 합친다고 해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그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의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라는 성장 산업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앞으로 2030년까지 성장할 부분을 땡겨다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시가총액 70조가 절대 고평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장 산업인 거 오케이. 맞아요. 이건 반박 불가합니다. 근데 어디까지의 확정된 실적을 땡겨다 썼을 때 70조라는 시가총액이 어떻게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에코프로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잘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대입을 해서 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주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요. 2020년도에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3만원까지 상승을 했죠. 몇 배 상승을 했나요? 15배 상승을 했습니다. 15배 상승한 이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실적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원전은 2차 전지와 같이 성장 산업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 되는 이유는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이고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목적이 하나예요. 친환경, 즉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자, 근데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했더니 전기에 대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증가하느냐? 자, 전기차 한 대당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한 대당 완충했을 때 전기 사용량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의 한 달치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요즘에 한 가구에 한 2대 정도 차가 있죠. 이게 만약에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되는 게 2030 뭐 한 5년 된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시세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다는 건 이것보다 더 빨라지는 겁니다. 제가 왜 2035년으로 잡았냐면요. 자, 잘 보세요. 2030년 이후에는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연기관의 판매량이 대폭 하락합니다. 실제 이건 정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이 하락한다는 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2차전지 소재, 즉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자, 에코프로가 뭐 지금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에코프로가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의 무언가 좋아질 수 있는, 즉 성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 미리 땡겨다가 반영하는 거고, 이게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조정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증가하면 할수록 전기 사용량에 대한 증가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기 사용량에 대한 증가가 나오면 나올수록 전기 생산 쪽에 대한 탄소 배출도 제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는 게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죠. 자, 에코프로가 너무 급하게 올라버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되는 건 투자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대입해서 보더라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15배 상승했고, 그리고 흑자 이후에 실적을 체크하는 데까지 지금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전기 생산에 대한 문제가 다음에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게 부각되는 시점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즉 전기 생산 관련된 친환경 쪽의 전기 생산 쪽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을 포함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기술 이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15배 상승 이후에 나오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과 함께 2차 전지와의 관계, 그리고요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모든 주식이 상승하는 그 시작점에는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달성 시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필요해요. 그건 매물 소화 과정이죠. 이건 에코프로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실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여기부터 주가가 움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에코프로의 신고가 달성을 위해서는 15만원을 돌파했어야 됩니다. 이 15만원은 언제 달성한 가격이에요? 21년 말이에요. 근데 실제 다시 15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건 정확히 2022년 10월 달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던 때예요. 자, 그렇다는 건 주가가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을 22년 초에 다 반영시키고 나서 다시 상승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요. 정확히 요 정도의 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 둘, 셋, 대략 한 두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서 8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이번에 150만원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사실 한 번에 15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데 배터리 아저씨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는 했지만 2년에서 3년 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리 2차전지 소재 쪽이 앞으로 성장 산업이고 무조건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고 이거 다 오케이. 반도체와 비교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3개월 만에 8배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구간은 단기적인 고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실적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달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이 구간에서 투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용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리스크 대비 리턴. 자, 내가 여기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폭을 리턴과 비교하는 겁니다. 즉 수익의 폭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리스크는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성장 산업이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칠게요. 그렇더라도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 금액이 줄어들어요. 왜? 누구한테나 돈은 무한정의 시간을 투여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리스크 대비 리턴의 폭이 더 높은 게 뭔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15배 오른 그 시점 이후에 2년 동안의 실적 체크하는 과정을 보냈고 지금은 흑자 전환 이후에 그리고 7월 달에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정부단에서 나왔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후에는요, 실적 확인 과정을 다 거친 이후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과정, 즉 실전에서 내가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요, 보유 전략이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 전략은요,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단기가 뭐 굳이 기간으로 나눈다기보다요, 내가 보유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면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왜 그러냐? 단기라는 기간은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단타를 제외한 내 기준상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단기와 장기의 제 기준은요, 단기는 2주, 그리고 장기는 2개월입니다. 왜 2개월이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3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2개월이면 충분해요. 왜? 한 달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될 때다.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가격이다. 그쵸? 그러면 이 가격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19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뭐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가 제가 이 내용을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저도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2018년을 기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그 보완책이 다 나왔습니다. 그게 SMR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잡혔으면 원전은 유일한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 생산 쪽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압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를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